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죠.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잡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알려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증시는 좀 누워가는 흐름입니다.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잔잔하긴 합니다만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한 줄 오늘 시황평은 불꽃축제 피날레 타임, 이렇게 피날레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 축제가 이제 마무리 지을 단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증시, 지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강한 이 섹터를 말씀하시는 건지가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미국장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또는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강조해드리는 대로 별일 없죠, 그죠? 안 궁금하시죠? 이제 미국 증시 별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주식시장이 그런 겁니다, 그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바닥 깨면 크레드 리스크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밤잠을 설쳤었는데 저도 요새는 좀 늦게 일어난다 말씀 드렸죠. 편안한 미국 증시입니다. 다음 달 FOMC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안 궁금한 미국 증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게 뭐 제일 좋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에 이벤트 요인들이 좀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GV7이 부적을 못 받아서 3번 출렁거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전기차,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도 또 개인 만사입니다. 코스닥. 벌써부터 아침에 재밌는 게 코스닥 시장 아침에 딱 시작하면 한 9시 반까지 이미 1,000억 팔고 시작해요. 그죠? 장중에 9시부터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600억, 700억 시간대별로 한 200억씩 팔면서 1,200억, 1,500억을 파는 게 아니고 시작하면 그냥 1,000억 팔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잘 견뎌주고 있고 전기차주도 여전히 잘 버텨주거나 달려주고 있고 에코프로 질서 있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말 그대로 시장은 참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좀 편안한 장세입니다. 근데 이제 장세가 편안할수록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죠. 태평성대 전쟁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식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왜 이렇게 꼰대 같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한 발짝 설 준비는 해가면서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조금 더 탄탄한 종목으로 시장을 좀 분석해드리고 스탁 속에서 요약폭파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한 줄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앵커님 불꽃축제 가보셨나요? 네. 네, 불꽃축제 갑자기 질문을 했나요? 네, 불꽃축제에 보시면 여의도 불꽃축제든 저는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도 자주 갔었는데 에버랜드 불꽃축제는 처음에는 뭔가 좀 테마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처음에는 불꽃을 쏘다가 불꽃축제 마지막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남은 불꽃을 그냥 질서 없이 바바바바바 다 터뜨려버리고 그냥 끝낼 거죠, 그죠? 마지막 피날레 불꽃이 아주 좀 화려하지만 질서 있지는 않아요, 그죠? 막 터져버리죠,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좀 보시면 중소형주들 계속적으로 좀 질서 없는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상승 특징주, 하락 특징주에서. 네, 일단은 불꽃 축제로 좀 비유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좀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지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수익 내기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상승 종목들, 하락 종목들 앞으로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 특히나 이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세를 좀 흘러본다면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주들의 암학회가 있을 거고요. 이 암학회에서 과연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와줄지까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시황 짚어주실게요. 네, 오늘 일단 질서 없는 마지막 시나리오 시세. 자, 보통 우리가 시장을 좀 보면 상한가, 하한가 폭이 15%에서 30%대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7%였죠, 그죠? IT 버블 때는 7%였고 15%에서 이제 30%로 바뀌었는데 30%로 바뀐 지 꽤 됐죠. 30%로 바뀌고 나서 1일 평균 상한가가 한 5개 정도 내외, 적으면 3개, 많으면 한 7개 정도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부쩍 요새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10개 이상, 오늘도 오전장인데 지금 상한가가 7개 정도 나와주고 있죠. 그죠? 오늘도 아마 장 마감하면 한 15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이제 불꽃 축제 마지막 구간이다. 시세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게 질서 없는 급등들이 개별주들 또 작은 종목들이 아주 화려하게 주식에서 가장 화려한 건 상한가잖아요. 그죠? 화려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승 특징주도 보시면 이화산업입니다. 그죠? 이화산업. 주가가 평소에 거래도 없던 종목이에요. 1일 평균 거래량이 믿겨지시나요? 500주, 700주. 하루에 거래량이 6시간 반 동안 500주가 거래된다는 겁니다. 하루 1시간 동안 100주. 이게 뭐 100만 원짜리 황제주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죠? 근데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종목이 하루에 500주가 거래된다? 하루 종일 500만 원 거래된다는 겁니다. 그죠? 500만 원이면 산 사람, 판 사람. 산 사람이 250만 원 샀으면 판 사람이 250만 원 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하루에 1000만 원도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그냥 상한가 2번 가버립니다. 이유요?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질서 없는 상승이고, 이게 말 그대로 불꽃, 이러한 그 축제가 정말 끝에 왔구나라는 거를 주식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직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불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는 뭐 불꽃 축제가 마지막 끝이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좀 과열, 이런 것들까지도 올라온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시세는 즐기는 건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현상을 알고 즐겨야 된다. 무슨 재료로 요리를 했는지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있고요. 이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서원, 대창, 국내 대표적인 3대 이제 구리, 그러니까 비철이죠. 구리, 동 이쪽 기업들인데 요새 좀 구리 가격 올랐다고 이구산업이 주가가 또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들, 이것도 결코 연속성이 큰 흐름은 아니거든요. 이구산업 같은 거 올라오고요. KG스틸입니다. 어제 포항 포스코 관련주들만 올라서 화가 났나요? 네, 오늘 또 KG스틸이 주가가 포스코 스틸리온처럼 주가가 KG그룹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딱히 이유가 없죠. 그죠? 하기야 뭐 에코프로가 저렇게까지 오른데 뭐 이유가 필요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화려한 뭐 불꽃축제 마지막 구간이고, 네, 국내 주식의 이제 밈화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이런 부분들 일단은 과열이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되 종목들 잘 선별해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 줄 시황평에 이어서 오늘 상승 종목들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불꽃놀이란 단어가 이렇게 상한가를 직행했던 그런 종목들, 이제는 피날레가 올 수도 있다,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 불꽃놀이가 어디서 펼쳐질지가 주목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꽃놀이와 함께 이 밈 주식이다 이런 말들도 지금 시장을 잘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오늘 하락 특징 오스코텍입니다. 그죠? 요새 좀 잘 올라갔다가. 자, 오늘도 바이오주들이 약간 시세가 안 좋죠. 제 방송을 잘 보셨다면 미리 나오셨겠죠. 그죠? 암학회가 AACR 2023이 폐막이 언제? 오늘입니다. 지난 주 14일부터 미국 올랜도에서 열렸었는데 오늘 폐막일이고요. 이제 그거 갖다가 올랐던 종목들 바이오주들은 제로 노출이 되는 거죠. D-Day. 그래서 일단은 D-Day가 다가오는 날 주가가 한번 빠지고 그리고 D-Day 날 한번 강하게 빠진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오스코텍 오늘 주가가 급락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락 특징이 다 바이오입니다. 지노맨 컴퍼니 주가가 오스코텍하고 비슷하죠, 그죠? 주가가 올라오다가 이제 재료 D-Day가 오니까 슬슬 빠지더니 이제 와장창 깨져버리는 이러한 좀 흐름들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눌림목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바이오는 눌림목이 없어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게 눌림목이죠. 눌림목이라는 것은 상승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잠깐 쉬어가는 패턴이에요, 그죠? 근데 상승의 모멘텀이 바이오는 소멸돼 버리잖아요. D-Day가 끝나잖아요. 눌림목이 2024년 3월까지 눌림목이에요, 그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1년 뒤 이벤트를 기다린다는 눌림목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들을 올라갈 때도 물론 잘 올라가지만 빠질 때 눌림목 매매, 11선, 21선, 이평선 매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평선이 잘 지켜지지 않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좌 한번 보세요. 바이오주들 빨간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1년 전에 샀던 거, 2년 전에 샀던 거 새파랗게 마이너스 40%, 50%, 60% 이런 종목이 많죠. 왜? 그런 한 번의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이오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그 길로 끝이에요. 손절이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아예 바이오를 안 건드리는 방법도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고요. 바이오의 가장 큰 모멘텀, 상승에도 하락에도 일단 맥시멈이 없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하방 맥시멈이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투자 유의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학회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저희가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당일에는 재료 소멸로 빠질 수 있다라는 주의를 좀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당일에 이렇게 좀 시세로서 반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눌림목과 하락 반전을 구분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바이오주들에서는 눌림목 매매라는 건 없다. 조심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이어서 오늘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도 진행을 해볼 텐데 저희 리뷰 종목들은 정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종목들만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에이트원 같은 경우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동전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매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보고 있고 스맥도 여러 번 저희가 다뤘었죠. 에코플라스틱까지 오늘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15% 상승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리뷰 진행해 볼까요? 네, 에이트원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양봉 밀집하는 패턴 이실성 골든크로스 시점부터 기술적 분석부터 해드렸죠. 동전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계속 좀 드렸습니다. 그죠? 관련한 모멘텀은 AR, VR, XR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애플이 이제 6월 달에 드디어 XR 기기를 6월 초에 선보이거든요. 애플이 하면 다르죠. 그죠? 그런 좀 모멘텀이 비단 에이트원뿐만이 아니라 테마의 순환매가 돈달아칠 때 기존에 이제 있었던 관련한 XR, VR 업체들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에이트원을 좀 픽을 해드렸던 게 3자 배정 유상증자 최대 주주가 곧 바뀌어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3자 배정 입금 날이 내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M&A 모멘텀 플러스 AXR, VR 모멘텀 거기에다가 일단은 최근 시장의 분위기들 최근에는 시장의 분위기 아까도 좀 말씀 좀 드렸죠. 상한가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평소 5개에서 2배 이상 10개, 15개로 늘어났고요. 그러한 그 상한가 종목에서는 이런 종목들 동전주들 거래량 없는 종목들 아까 이화전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모멘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종목들 그냥 단발성 이슈로 그냥 쭉 상한가 가서 파킹해서 마무리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묻지마 상승일 가능성도 높죠. 그죠? 밈 주식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밈화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의 밈화로 봤을 때 에이트원도 그런 급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벌써부터 뭐 바닥에서 워낙 잘 잡아놔서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전주이긴 하지만 지폐주로 가는 거 한번 보자고요. 지폐주 뭐예요? 1,000원대 종목으로 가는 흐름들도 충분히 지켜보는 국면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맥입니다. 계속 좀 리뷰도 매수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소개도 계속 해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노랑톡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페이크다. 페이크라는 건 뭐예요? 자,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이잖아요. 여기 직전 고점 라인대를 주가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툭 치고 갔습니다. 그죠? 올라가다가 밀리는 흐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패턴들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돌파하는 척 하면서 훅 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밀리는 척 하면서 쫙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돌파하는 척 할 때 팔면 최고겠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판단하기가 여러분들 힘들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종목의 분석이 마무리가 됐다면 밀리는 척 했다가 쭉 올려가는 패턴이 우리가 수익 내기는 훨씬 편해요. 그죠? 예를 들면 아침에 한 5%툭 쳤다가 쫙 그냥 한 30분 만에 밑으로 쳐박아 버리는 그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또는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하면 그 길로 그냥 내가 사는 고점이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맥의 패턴은 후자다. 아침에 오히려 직전 고점으로 들어가서 밀리는 척 하는 거죠. 이렇게 밀리는 척 하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 매물, 에이, 돌파 못 하는구나. 가야겠다. 차트쟁이들은 여기서 GG, 이제 엑시트 해버리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스맥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 차트쟁이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보면서 여지껏 우리가 이거 종목 2,200원대부터 계속 갖고 왔던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끝나지 않았다. 라는 측면 쫄지 말자. 결론은 돌파하는 척. 밀리는 척입니다. 그죠? 밀리는 척해서 물량을 터는 겁니다. 그죠? 개미들 물량 여러분들 우리는 털리지 맙시다. 이렇게 정리를 이미 노랑톡방에서 해드렸고요. 에코플라스틱 오늘 너무 또 갔네요. 그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70%, 80%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냥 잠깐이면 그냥 20% 가네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는 에코플라스틱은 그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를 마지막으로 수익이 여기까지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수익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주식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렸죠. 이평선 가파르게 올라가는 급등주들의 가장 고점 징후는 싼 고점이다. 두 개의 윗꼬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윗꼬리가 생기면 주가가 당분간 또는 한 3개월 이렇게 뭐 당분간이라는 얘기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월수로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밑으로 이제 누워버리는 경우 싼 고점을 찍으면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주식들은 안 합니다. 싼 고점이 끝나면 주식은 시세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오늘 싼 고점 우리가 좋은 수익 냈던 종목이고 고마웠던 종목 일단 보내줍시다. 에코플라스틱 오늘 마지막으로 리뷰 수익 좀 축하드리고요. 이제 보내주어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맥 통해서 전고 부근 대응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에코플라스틱 우리에게 오랜 기간 높은 수익을 줬던 종목이지만 오늘 15%가량의 상승을 마지막으로 이 쌍고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보내주자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이별의 순간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식으로 많이 갖지 않고 몇 가지 종목으로 오랜 기간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플라스틱을 보내줬으니 새로운 종목들을 한번 발굴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또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공략해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종목은 야스입니다. 야스. 자, 이름 자체도 좀 신나죠, 그죠? 야스. 자, 일단 OLED 장비, 증착 공정에서 장비 업체예요. 자,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몇 달째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이 11선 상승 패턴으로 주가가 둥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죠? 11선 상승 패턴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11선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지만 원리, 제가 왜 11선을 상승을 좋아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누워가는 겁니다. 플랫폼 패턴으로 이렇게 누워가다가 다시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이 강하게 받는 종목은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N자거든요. 가격 조정. 세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세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내려가는 하방의 꼭지점이 어딘지는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매수도 하기도 쉽고, 그죠? 누워갈 때 하니까 꼭지점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11선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앞서 N자형 파동보다 플랫폼 패턴이 상승폭이 훨씬 좋습니다. 왜? 주가가 내려가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누가 막아냈잖아요. 막은 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N자 파동은 50kg의 중량을 견뎠다면 여기의 패턴은 100kg 이상의 중량을 견딘 거거든요. 그죠? 주가가 누우면 차익 실험 매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더 무게감이 그래서 더 높은 거죠. 그죠? 자금도 세력 입장에서는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패턴으로 주가가 좀 잘 누웠다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야스 좋은 시세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새 또 시장에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작년의 트렌드는 무상증자였습니다. 무상증자만 했다 하면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죠? 작년에 5대1 무증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세상에 무슨 800% 무증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유행, 주식시장에서는 뭐 항상 이상한 유행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뭐 연예인들이 주가만 3, 4배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기업에 투자만 하면 주가가 막 폭등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견미리 씨, 뭐 이런 아주 요상한 테마도 있었고요. 지금 올해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뭐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요? 로봇이 이상한 테마입니까? 아니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로봇의 대장주가 됐었던 이유는 뭐죠? 주가 2023년 1월에 3만 원이 1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진짜 좋아서? 아니요. 삼성이 지분 투자해줬잖아요. 그죠? 삼성의 지분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쪽만 있었나요? 챗 GPT, 코난 테크놀로지. 얘 누가 지분 태워줬어요? SK텔레콤이 지분 태워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2대 주주이거나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 대기업의 패밀리들이 손자, 아들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OLED 쪽도 이번 보시면 아마 삼성전자에서 많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삼성 OLED 안 한다 그랬어요. QLED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OLED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관련한 얘기들은 뭐 정말 하루를 밤을 새도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OLED 주들도 요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야스, 기왕이면 다홍치마. 자, 야스의 2대 주주는 누구죠? LG 디스플레이. 네, 그죠? 코난에 SK가 있었고 또 레인보우에 삼성이 있었다면 야스, LGD 대장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대장 되더라고요. 이게 시장의 유행입니다. 왜 그런지는 뭐 모르죠.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남이 만들어 온 작품을 보면서도 따라갈 수 있는 이 좀 노련한 전략들. 저는 올해 트렌드는 대기업의 지분 참여, 대기업의 이대주주, 이런 쉽게 말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올해 드라마, 쳤던 드라마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방전지 계속 보세요. 태방전지. 누가 자꾸 공매도 치는 것 같은데요. 주가를 누가 계속 누르더라고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일부러 주가를 좀 누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호가창을 보면. 뭔가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공매도로 주가를 누르는 것들은 반대로 쇼커버링. 얘네들이 이제 어느 순간 공매도의 손절은 뭡니까? 여러분들 손절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30%든 20%든 5%든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냥 시장가로 던지잖아요. 손절. 그죠? 손절을 계획 있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손절은 그냥 무서우니까. 더 손실을 하기 싫으니까. 근데 공매도 쳤던 사람들의 손절은 뭐예요?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됩니다. 주식을 시장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숏 스퀴즈,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얘네들은 손절은 진짜 안 떨어지네. 팔아, 우리 공매도 청산하자. 공매도 청산은 돈으로 줘요? 아니요. 무조건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갚으려면 주식을 사서 갚아야죠.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올 때 주가가 막 폭등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손절을 어떻게 해요? 주식을 막 시장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주가가 폭등을 하죠. 그죠? 태방전지 자꾸 누가 공매도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 이제 후회하게 해줄게. 쇼커버 들어오면서 주가 폭등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서 눈앞방의 대응 전략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기업의 지분 참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인 스맥, 야스죠. 야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공략주들도 여러 번 다뤘던 그런 종목들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종목들 나도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좀 더 다양한 소통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좀 예.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들 수급 주체별로 좀 시그널을 잡고 예. 있잖아요. 예. 저희가 4월 11일에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로 잡았던 세토피아 오늘 예. 상한가를 다녀왔습니다. 예. 4월 11일에 저희가 네오디뮴 관련해서 공부도 했고 이 너무 올랐어서 제가 예. 당시에 좀 접근하기 어렵다, 좀 무서워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때 좀 예.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83% 세토피아로 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수익률을 만들어줬네요. 예, 세토피아, 유토피아 아주 좋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세토피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학습을 좀 했을 때 현재 히토류 쪽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히토류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한번 보면은 연구 자석이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연구 자석 중에 네오디뮴.
부분들이 가장 어떤 강력하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요거에만 거의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두 가지의 것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토피아하고 현재 그 노바텍 이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토피아가 오늘 현재 한국의 어떤 공산의 어떤 공장을 현재 하게 되죠. 그러면은 유일하게 국내에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되기 때문에 뭐 주변의 일본 업체나 해외 업체도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희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후발주로 아직 오르지 않는 노바텍.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겠죠. 자, 현재 세토피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때 당시 언급을 좀 드렸죠. 이때 당시에 언급을 드려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났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거의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발생이 됐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핵심은 현재 미국도 그러고요, 유럽도 그러고 원자재 관련된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재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재료적인 어떤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히토류 중에서 많은 히토류 중에서 정확하게 연구 자색을 택했고 현재 네오디듐을 택했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새로운 히토류나 아니면은 그 새로운 그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 소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오시면은 제2의 세토피아, 제2의 세토피아를 할 수가 있겠고 내 계좌에 유토피아를 꿈꾸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토피아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시황 분석부터 종목 공부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세토피아 같은 종목들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에서도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랜만에 좀 이름이 익숙한 기업이 나왔는데 최근 좀 이슈가 있었죠.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입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급등 마감을 지었습니다. 뭐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다음 달 2일, 5월 2일이면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기업 공부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카카오페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이제 대형주에 좀 해당이 되잖아요. 대형주에 해당이 되는데, 지수가 본격적인 상방향이 됐을 때는 대형주가 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는데, 카카오페이 부분들이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이슈가 됐던 것은 애플페이 관련된 것 때문에 많이 떴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애플의 그 해외 애플 결제망, 그러니까 전자 결제망의 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비자 다음으로 굉장히 어떤 큰 결제망인데 국내에 침투한다 하니까 삼성을 비롯해서 현재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네이버페이뿐만 아니라 토스 뭐 이렇게 연합을 해서 거의 이제 대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페이는 오프라인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단말기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 다 되는데 온라인에만 있는 것이 현재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인데 이게 오히려 그 연합을 하면서 서비스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온라인에 있던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가 최대 수혜주로 떠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되고 있고요. 또 실제 네이버페이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맹점이 갑자기 뭐 10만 대도 안 된 것이 수백만의 가맹점까지 하는 어떤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카카오페이도 동맹이기 때문에 현재 제휴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전망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안에서 옆에 서비스 누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카카오페이 자체 웹이 열리기 때문에 이 듀얼 기능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밝다.
좀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페이물하고 활성화되면은 최고의 수주로 떠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까지 진출이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하고 제휴가 되면은 되기 때문에 파괴력이 강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지켜보는 부분들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카오페이가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손해보험, 카카오페이 증권, 그다음에 K페이 보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 이 부분들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장 넘겨 보시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알리페이하고 중국의 알리페이하고 제휴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환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현재 일본하고도 페이페이하고 업체하고 제휴해서 바로 환전 없이도 바로 이제 결제가 가능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최근 온라인 시장에 물론 이제 카카오는 크립톤이라는 어떤 그 가상화폐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가상 거래소하고 제휴를 해서 가상 서비스 부분들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의 어떤 부분들 해외의 어떤 수주, 해외에 대한 여행 다시 말해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수혜주로도 떠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페이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얼마 전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관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장대 양봉의 중심이 지켜지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번 주 그러니까 현재 지난주에 한번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로 이런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단기 고점에서 얼마 정도 쉬어졌냐면은 거의 현재 거의 한 6주. 그러니까 6주 가까이, 주봉상으로 보면은 주봉상으로 보면 24주 정도 되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6, 4, 24,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쉬어준 어떤 타이밍, 6개월이면 거의 반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오랜만에 중대형주 관점에서 보면은 IT의 어떤 성장성의 최고의 어떤 정상에 위치이기 때문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의 이 종목별 장세에서 지수가 뜨면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카카오페이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장대 양봉의 중심을 지켜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오랜만에 나왔네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대형 선가 상승 전환 기대감 또 중형 선가도 상승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3%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를 보신다면 지금 상당히 주가 하단 부분에서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수 장비 쪽들, 선박 이쪽들은 정말 오랜 기간 쉬었잖아요. 예.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순환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좀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알다시피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중간 계열사 지주회사가 한국조선해양이고 그 밑에 회사를 세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개 회사인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이 세 개의 업체가 있는데 상장되는 것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래서 중형선박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있는 조선 3사 대형 선박 어떤 수주 동향을 보시면은 현재 수주 잔고 그다음에 단가 상선 어떤 잔고 단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수주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현재 현대미포조선의 어떤 그 흐름을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폭이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대형 선박 위주로 어떤 건조 단가가 먼저 올라가고 중소형주는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대형주 어떤 대형 선사 위주로만 가파르게 올라갔고 현대미포조선은 아예 바닥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잔고도 차트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차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중형 선박 위주이기 때문에 PC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석유 전문 중형급이죠. MR급이기 때문에 이제 중형 선박 위주 신조선가를 보시면은 그다음에 LPG 어떤 선 조선가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의 가장 큰 장점은 중형 선박이기 때문에 회전수가 빠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 회전도 빠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 업황에 대해서 약간 둔감한 어떤 성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해양 플랜트에 어떤 수주를 하지 않아서 부채 비율이 낮고 또 현금 보유 능력도 있고 재무 상태도 가장 우량한데 다만 선조 단가 곤조 단가가 늦게 터닝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늦게 반응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대미포조선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죠. 다른 중공업 차트를 보면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에서 뭐 30%, 40% 정도. 근데 유일하게 현대미포조선만이 바닥에서 전혀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은 당연히 보통 주가에서도 대형주가 한번 딱 치고 올라가면 중성주가 이렇게 불이 붙듯이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건조 어떤 수주 물량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올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21선 돌파, 61선 돌파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속임수 운봉이 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나오면은 한번 매수 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오랜 기간 쉬어간 만큼 속임수 음봉이 나온다면 공략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바로 ST큐브입니다. 키트 루다가 가능한 이 면역 관문 억제제고요.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4월 초에 시세를 받았다가 고점 대비 현재는 15%가량 빠진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어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워볼 건 키트 루다네요. 예. 자, 오늘 이제 배워볼 부분들은 현재 글로벌 매출,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1년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 네. 예. 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키트루다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근데 항암제인데 바로 키트루다 항암제 기전에 하고 똑같은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ST큐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뜨거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좀 약간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DNA에서 전사돼서 RNA가 빠져나와서 세포에서 세포에서 단백질, 항체나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밖으로 아예 빠져나온 것은 항체고, 딱 그 세포 위에 붙는 것이 이제 소형체 돌기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소형체 돌기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는데, 소형체 돌기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아래 면역 세포가 있고 위에 암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돌기끼리 만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움직임들이 했포착이 될 수가 있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나는 것에 돌기가 이렇게 열쇠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야지 어떤 회피 기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격 기능을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암이 발생되는 원리 우리가 암이 있어도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가 공개가 될 겁니다. 다음 궁금하시죠? 네,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 면역세포가 알겠습니다. 공격을 그러니까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T세포가 있고 이게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암세포는 T세포가 PD1이라는 돌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하고 똑같은 반대 방향의 PD-L1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같은 동력으로 하면서 T세포가 공격을 못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세포로는 PD-L1을 있기 때문에
회피 능력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벙어리 장갑을 끼웁니다. 이렇게 PD1에다가 벙어리 장갑을 끼우든 PDL 상대방의 어떤 암세포의 PDL에다 벙어리 장갑을 끼우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어떤 똑같은 동종이 아니라 암세포로 작용되면서 T세포가 바로 이제 그 죽이는 살상 물질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벙어리 장갑, 항체죠. 항체를 그 만드는 부분들, PD에 하거나 PD1에 하거나 PD-L1에 하거나 하는 그런 물질들을 발굴한 건데 요걸 발굴하면서 그 항암제 시장을 다 싹쓸이하고 1년에 17조를 팔아먹습니다. 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가지고 뭐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D-L1하고 PD1 이게 T세포고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MHC, 뭐 TCR 이렇게 수용체끼리 만나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못 만나게 해야지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다음 그림장 보시면은 항체라고 있죠. 그 Y자 생긴 꼈네요. 거. 예. Y자 생긴 것이 가운데 PD1에 붙든 PD-L1에 붙든 둘 중에 붙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T세포가 이렇게 그 현재 이렇게 살상 물질을 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단한 어떤 그 방해 물질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타겟이 PD1, PD-L1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항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키트루다, 옵티버, 티센트링, 인핀질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항암제 시장을 거의 싹쓸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는 키트루다, 옵티보는 다른 병역요법하고 같이 계속해서 지금도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20조, 30조, 40조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무시한 괴물을 만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겁니다. 키트루다. 네. 그래서 키트루다를 모르고 항암제를 논하고 바이오를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1회 하기 때문에 원리까지 알아야 돼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근데 여기 도전장을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S큐브. 그 17조 1위 기업에 예, 그렇죠. 키트루는 PD1, PD-L1이죠. 근데 이제 암에서 발생되는 BTN1A1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PD1하고 PD-L1보다도 더 뛰어난 기죠. 그러니까 더 뛰어난 발현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요걸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그 PD-L1 그러니까 키트루다의 발현율에 해당이 되는데 발현율이 훨씬 낮습니다. 발현율이 낮다는 것은 현재 이걸 투여해도 암세포 그러니까 그 PD-L1이 암세포의 환자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S큐브가 만드는 어떤 그 항체 물질은 훨씬 더 뛰어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그러니까 특히 남소암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5%밖에 통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25%이기 때문에 75%는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S큐브는 그를 능가하는 것, 그다음에 임상에서도 탁월한 그러니까 키트루다의 임상 데이터보다 더 좋게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S큐브에서 그 현재 미국 이제 그 S큐브의 미국 담당자가 하는 말로 마지막 정리하면은 이것이 현재 완성이 되면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기술 로열티가 현재 물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증권사 보고서 들고요. 수조원의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상 1상 결과가 곧 발표되고 임상 2상도 곧 들어가는데 이것은 임상 2상 진행 중에 긴급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물론 키트루다도 그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임상 2상.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병역요법으로 탁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S큐브가 최고의 어떤 그 명작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한 차례 오르고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바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야기하네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4% 정도 진행이 된 어떤 흐름들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그 오늘이나 내일 뭐 이렇게 결과 발표됨에 뭐 크게 상한가를 치거나 또 상황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와주더라도 현재 또다시 유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술 로열티 협상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도 암흑해가 있고 4월 말에는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ST큐브 같은 경우는 1월 11일에 이미 뭐 80% 가까운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긴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